진짜 한 번의 실수로 아차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힘매연 봐. 어우.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기해야 되는 거고, 이런 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 사장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차량은 둘둘둘 전기형 S350D예요 642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42 엔진을 2대 까고 있죠. 2350D와 이거랑 동일한 S350D를 엔진을 분해를 하고 있어요. 다 캠축이 문제됐고, 타이밍이 넘고, 로커암이 망가지고, 밸브 때리고, 뭐 이렇게 다 엔진 2개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차량도 덜덜덜덜 거리면서 힘매연이 난다고 입고가 됐어요. 근데 고장 코드도 없고, 서비스 데이터를 봐도 압축 압력에도 문제가 없고, 공기량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엔진이 덜덜덜덜 떨어요. 야,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인을 못 찾고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이 차를 계속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보면서 서비스 데이터라든가 흡입 공기량, EGR 밸브 이런 것들 다 봤는데 자꾸 오일 타는 냄새가 나요. 힘매연이 나면서 덜덜덜 떨어요. 불안전 연소의 냄새가 아니라 오일이 타는 냄새. 그래서 아, 이건 진짜 터보 차저가 나갔나? 그랬는데 또 부스터 압력은 또 나와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그러면 엔진으로 오일이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한 가지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차량은 15년식 20만 킬로예요. 엔진이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이제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아, 이거 무조건 또 엔진 나갔구나. 그래서 와, 642 엔진이 도대체 몇 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몰려 들어오지 했는데 엔진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던 결과 이상한 증상을 확인을 했어요. 저 뒤에 미니 쿠퍼도 그렇지만 바노스 경고등이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미니 쿠퍼가 오일 연소가 잘 돼요. 엔진 오일을 찍어보니까 오일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이 VVT, 바노스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왔던 것처럼, 사람은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일단 뭐 오일량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냉각수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점검들을 먼저 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찾아낸 결과가, 한번 제 엔진을 찍어볼게요. 이걸 나중에 발견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이게 엔진 오일입니다. 이거를 늦게 봤어. 그래서 이제 차주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부동액 보충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부동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물을 보충을 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카바가 이렇게 가려져 있다 보니, 엔진룸은 또 이렇게 덮여 있죠. 이렇게 다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모르신 거야. 어디다 넣어야 될지를 모르신 거야. 그래서 물을, 아니 냉각수통 여기 다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냉각수통인데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 구멍이라고 보이는 건 이거 하나예요. 엔진 오일 캡. 들어볼게요. Nope. 엔진 오일 캡 이거 하나라고. 여기다 물을 벗어요. 저는 블로바이 가스 양이 많은가 뭐한가 하면서 이제 캡을 열어봤는데, 이렇게 된 걸 보고 이제 여쭤본 거죠. 혹시 물 어디다 부셨냐고. 여기다 벗대요. 근데 이게 그냥 물만 부면 오일과 물이 섞이지가 않아요. 시동을 걸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밀크쉐이크처럼 이렇게 변하거든요. 단순히 물만 부고 시동을 안 걸었으면 끝난 건데, 이게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엔진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크랭크 축이 오일로 윤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 때문에 그 윤활 성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랭크 축에 지금 손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시동을 이렇게 오래 걸지는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엔진을 내려서 분해하고 다 열어서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오일을 빼고 새 오일을 집어넣고 다시 돌려서 순환을 해서 플러싱 액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빼고 몇 번의 오일 교환을 거쳐서 시동을 걸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일단 운행을 해보는데, 저희도 속까지 까본 게 아니다 보니까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냥 타고 다니시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냥 타시는 거고,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미 엔진에 손상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서를 써서 저희는 이제 엔진을 분해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이 없다. 이런 걸 좀 받아서 이렇게까지만 진행을 해보고 하려고요. 안 그러면 저희는 엔진을 다 까야 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작업할 건지 확답을 받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엔진 오일을 빼겠습니다. 얘가 오일이 10리터 정도 들어갔는데 물이 들어갔으니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갑니다. 나오라. 우와. 와. 오 마이 갓.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엔진 살아 있어야 되는데. 몇 리터가 나오나 한번 보자. 잽싸게 바꿔치기. 아, 리프트가 없었어, 씨, 이거. 밑바닥에서 이렇게 오일을 갈아야 되니, 이거. 아. 밖에 비는 오고, 일은 잘 안 되고, 현장에 차는 꽉 차 있고. 아, 살아날까? 아, 씨. 어디 얼마나 더 나오나 보자. 저것도 넘치겠는데? 다 차가는데? 다시 누워야 될 것 같은데? 다 차가요. 계속 나오냐? 저 오일 줄기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네. 아씨, 다시 누워야 돼. 자, 4.5리터가 거의 다 찼어. 샷! 오케이. 자, 9리터 받았어요. 9리터. 계속 나와. 살 빠진 거 같지 않아요? 다이어트 중인데. 세 자리에서 두 자리로 됐는데. 와. 솔직히 그냥 뚱땡이다. 아,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 계속 나오네. 씨. 통이 하나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큰일 났어! 14리터 나왔는데도 계속 나오네. 와, 비코 3개를 물을 얼마나 넣으신 거야, 이거. 9에서 10리터 들어가니까 내가 봤을 때 한 4리터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일단 이게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놓으셨으면 이런 경우가 꽤나 많아요. 경유에다가 그 요소수를 부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냉각수에다가 뭐 엔진오일 붓는 분도 계시고, 엔진오일에다가 냉각수를 붓는 분들도 계시고, 파워오일에다가 냉각수 붓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워셔액도 막 이상한 데다 넣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뚜껑에 마크가 있어요. 제가 그 마크를 한번 보여드리고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한 번의 실수로 아차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기해야 되는 거고, 이런 영상을 찍음으로 해서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게 또 목표니까. 뭐 제가 엔진 고치는 사람이라고 이 사장님의 차가 엔진이 고장나길 바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길 수 있도록 제가 요 뒤에 영상을 좀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파워오일이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파워오일 주입구는 없고, 자, 엔진오일 캡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오일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전자 모양 있죠. 그리고 엔진오일이 부족해도 요 경고등이 들어와요. 자, 요건 엔진오일입니다. 엔진에 뚜껑이 있잖아요. 엔진에 뚜껑이 있으면 엔진오일. 요 마크가 없더라도 엔진에 뚜껑이 있구나, 그럼 엔진오일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이렇게 물통에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모습에 있는 요 마크가 냉각수입니다. 보통 냉각수는 이 옆쪽에서 보면 레벨 확인이 돼요. 이게 투명하게 돼 있어요. 보통 밑부분이 레벨 확인을 하기 위해서. 냉각수가 지금 좀 부족하죠. 냉각수통은 보통 이렇게 밑에가 투명하게 된 차들이 많아요. 고래가 숨 쉬는 대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앞 유리창 모양, 이게 워셔액입니다. 자, 요소수는 이렇게 보통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에드블루라고 써 있죠. 뭐 어떤 차는 요소수라고도 써 있고, 그 다음에 경유라고 써 있잖아요. 디젤. 네, 경유라고 써 있어요. 요 구멍이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요소수를 경유에다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납니다. 아, 요새 파워 오일을 넣는 차가 별로 없어서 다 전자식이 많다 보니까 파워 오일을 찾아봐야 되는데, 파워 오일은 일단 잘 모르시겠으면 이게 뚜껑에 안 써 있는 것도 있어요. 뚜껑에 원래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라고 써 있는데, 파워 오일 보통 색깔을 보면 이게 빨간색인 차들도 있고 옅은 녹색이 살짝 띄는 차들도 있어요. 이거 찍어보면 알아요. 파워 오일. 그리고 여기에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써 있는 차들도 있어요. 파워 오일. 브레이크 오일은 항상 이쪽에 위치해요. 와이퍼 카울 밑에, 운전석 앞에. 브레이크 페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영어로 써놔가지고 말이야. 여기 브레이크 써 있죠. 브레이크 플루이드 라고 써 있어요. 브레이크 오일. 도트 4를 넣으래요.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파워 오일 딴 차 또 있나 볼까? 파워 스티어링 플루이드. 그리고 얘는 핸들 모양도 있네요. 얘는 아주 보기 좋게 해놨네. 그리고 제기어도 한번 볼게요. 엔진 오일은 여기 보면 OW20을 넣으라고 여기 써 있어요. 엔진에 캡이 달려 있죠. 냉각스크 모양 똑같죠? 통에 물 차 있는 거. 자, 뜨거우니까 열지 말래요. 위험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워셔액, 고래 물 뿜는 것 모양, 그죠? 똑같죠? 요런 표시들이 있으니까 보충하실 때 좀 유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면 정비소에서 보충을 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좀 찾아보고 넣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서 보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러싱 액을 넣고 시동 걸자. 자, 이제 플러싱 오일을 벗으니까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한번 걸어봐. RPM이 막 웅웅웅 거렸거든요. 지금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몇 번 그 오일을 한번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동 걸어놨다가 한 번 더 빼고 한 2번 정도 한번 빼볼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힘매연바. 와, 이거 지금 엔진 오일 라인에다가 냉각수를 보니까 양이 올라가잖아요. 그 양이 올라가서 피스톤 쪽으로 엔진 오일이 넘어가서 지금 이런 거예요. 오일이 지금 실린더로 들어가서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걸 생각 못하고 터보가 나가서 엔진 오일이 실린더로 넘어가서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엔진 상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무작정 뭐 엔진 뜯어서 다 분해해서 하는 것보다도 플러싱을 한 2-3번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 많이 나네. 어우. 다행히 이 차는 엔진이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엔진 오일 색깔이 나오네. 오, 깨끗해졌네, 안에도.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마지막 EST35 오일 시스템 클리너. 전에 아마 영상 찍었는데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얘가 플러싱도 되고 가스켓 종류를 쫀쫀하게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엔진의 수분을 없애야 되잖아요. 얘가 수분이랑 오일이랑 같이 합쳐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오일을 빼면 엔진에 묻어있던 수분들이 다 이렇게 엔진 오일과 함께 나오겠죠. 원래는 물하고 오일하고 희석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수분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분은 이 기계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가장 해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일 시스템 클리너를 사용해서 엔진에 남아있는 수분들을 다 빨아서 엔진 오일과 합체를 시켜서 엔진 오일을 빼낼 겁니다. 이 마지막 작업이에요. 다행히 진짜 엔진이 안 붙었거든요. 이거 그냥 운행하셨으면 엔진 바로 나가서 1000만 원 이상의 견적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나인서클 오일 시스템 클리너. 냄새 맡아볼까? 광고 주시면 똥 냄새라도 맡겠습니다. 냄새가 그렇게 독하진 않네. 예전에 이거 플러싱액이 진짜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 어떤 차는 그 아세톤 냄새가 엄청 세갖고 냄새 코로 확 쏘더라고. 그 엄청 강력한 거.
그것도 있는데 걔 엄청 세거든요. 걔는 스테빌이라는 그 점도 유지하는 애랑 같이 써줘야 돼. 안 그러면 점도까지 깨트려 버려서 엔진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그 제품 진짜 강해요. 그 제품이 쓸 때가 있고 요 제품을 쓸 때가 있는데, 이번 목적은 수분을 제거만 하면 되는 목적이라 어느 정도 플러싱과 그 다음에 수분 제거 목적을 하기 때문에 요걸 사용을 해봤어요. 엔진 다행히 크게 문제 없이 살아난 것 같고, 매연도 이제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천만 다행입니다. 왜냐면 이 엔진 오일 구멍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문제된 경우가, 제가 근데 희한하게 이 엔진이었어. 이 엔진이 장착된 GL2였었던 것 같아. 거기다가도 이 물을 넣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운행을 했어요, 그 차는. 그러니까 엔진이 붙었었는데 저희 샵에 입고는 안 됐어요, 그 차는. 전화만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 모델인데, 그런 것들을 뭔가를 주입을 할 때나 보충을 할 때는 찾아보고 신경 써서 매뉴얼 같은 거를 보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엔진이 망가지는 문제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넣고 플러싱을 한 30분 정도 하고 동네도 한 바퀴 돌고 올 거거든요. 엔진 오일 다시 교환하면서 오일 필터 교환해주면 이 차는 아마 말짱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엔진을 분해해서 저희가 엔진을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엔진 소리로 데미지가 조금 있을지언정 소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나가서 엔진이 붙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현 상태의 소리는 괜찮다. 근데 조금 마모됐던 걸로 인해서 나중에 뭐 한 10,000km 뒤에 혹은 얼마 뒤에 붙었다는 거를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엔진 소리는 정상적인데 엔진을 닦아서 엔진 분해 조립해갖고 엔진 오버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명이나 문자로 내용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엔진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감이 있잖아요, 소리랑 이런 걸로. 아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을 붓고 주행을 오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마지막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시동 걸어야지. 지금 냉각수온이 90도, 열을 올리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2바퀴 정도 돌고서 엔진 오일을 다시 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으로 좋은 오일을 넣고서 마무리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실수들이요, 꽤나 많이 나오는데, 이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인지를 하면 바로 견인을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또 많냐면, 연료 주입구에다가 요소수를 집어넣는 경우가 진짜 꽤나 많거든요. 어떤 차들은 주입구 옆에 바로 요소수 구멍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유건을 들고 요소수 라인에 넣는 사람들도 계시고, 요소수 총 같은 거 또 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경유 주입구에 넣는 분들도 계시고, 요소수 통을 사서 아무 생각 없이 경유 캡에다 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이제 시동을 걸기 전에 인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미리, 이 차는 차 이상이 생겼으니까 알으신 건데, 그 전에 알았다 그러면 그냥 빼고 플러싱만 한 번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동을 걸어서 믹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된 거고, 이 정도가 더 심했다고 하면 아마 엔진도 나갔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미리 인지를 하면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내가 이걸 왜 여기다 놓지? 하면서 바로 견인하면 비용이 적게 나와요. 근데 모르고 타고 다니셨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두 가지 경우가 해요. 완전 올 수리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살릴 수 있는지, 그렇게 되거든요. 취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주입을 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하든 정확한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비소 들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죠. 그러면 잠시 후에 제가 요거 차 리프트 올리고 이제 엔진오일 교환을 시켜놓고 그럼 칠판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차가 왜 흰매연이 그렇게 났으며 엔진이 덜덜덜 떨렸었는지. 근데 그 덜덜덜 떨리고 흰매연이 났으니까 이제 그때 알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고속도로를 올렸다, 그럼 이제 이건 엔진이 붙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보세요? 그 차가 썬루프 쪽에서 이제 물이 넘쳐가지고, 썬루프에 배수구라는 게 있어요, 차에는. 언제나 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시니까 뭐 그거 엔진 수리도 하고 하셨겠지만 알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항상 전화 주십시오. 네.
자, 오늘도 그림 그리기 시간입니다. 이게 뭐 학교도 아니고 미술 시간이에요. 이게 흰매연이 왜 나오냐면 실린더 내벽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일팬이라고 하잖아요. 더럽게 못 그리네. 그죠? 오일팬. 그리고 엔진 오일이 여기 오일팬에 이렇게 차 있어요. 피스톤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좀 피스톤 같이 그려야지. 전에는 너무 피스톤 안 같더라고. 이렇게 피스톤이 위치를 해요. 근데 흰면이 왜 나왔냐? 물을 붓잖아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밑으로 깔아앉겠죠. 물을 이만큼 부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은 그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엔진 오일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는 이제 연소실이란 말이에요. 오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오일이. 그러다 보면 여기는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연소가 하는데요. 폭발하고 연소. 폭발하고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일이 여 위에까지 치고 올라와서 이 오일이 연소가 되니까 그렇게 많은 흰매연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흰매연이 나오고 요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 흰매연이 왜 나왔을까? 물을 붓는다고 흰매연이 왜 나왔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물은 윤활이 전혀 안 돼요. 윤활에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엔진 오일이 이 크랭크 쭉과 커넥팅 로드에서 윤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고착이 되는 거예요. 붙어버려요. 윤활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엔진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되는 거고, 지금 저 차는 다행히 오일이 여기 차서 연소해갖고 흰매연만 겁나게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연소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꺽꺽대면서 막 엔진 덜덜덜 떨고 오일이 들어가서 흰매연이 겁나게 나고 엔진이 망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근데 정비사들이 그럴 거예요. 저희가 뭐 막 흰매연 그렇게 나면 엔진 진짜 완전 박살난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봐요. 그 무조건 싸잡아서 엔진 무조건 망가졌어요 그러지 않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진짜 망가졌는지 체크해서 양심적으로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정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정비소로 입고를 하셔서 수리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매연이 지금 시동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흰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흰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동네에도 두 바퀴 돌았겠다. 시동도 걸어놨겠다. 온도도 올라갔겠다. 마지막으로 플러싱액 다 빼내고 엔진오일 교환하겠습니다. 다행히 엔진이 안 붙고 잘 된 것 같아요. 엔진 소리도 지금 정상이라, 지금 몇 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엔진 내부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엔진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출고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각수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충할 때는 한 번씩 더 생각하시고 요소수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더 생각하셔서 잘못 넣는 일이 없고, 요 영상 참고를 하셔서 차량에 문제가 안 생기게 탈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는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